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을 포함한 3자 협의전에 광주시와 먼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남교육청에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도 의회가 믿을 수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지방교부금 감소로 지자체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사업들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응하지 않는다면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단순히 무안군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재차 대화를 압박해온 광주시. 서로 만나야 답이 보입니다. 전남에서 3자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니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서 회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양자와 다자, 3자 등 어떤 형식에도 임하겠다며 무안으로는 민간공항을, 한평으로는 군공항을 분리 이전하는 방식도 동의한다며 다시 한평군을 끌어들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평군으로의 군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고 무안국제공항으로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안군수를 포함한 3자가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만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무안군 설득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광주시장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전남도뿐 아니라 광주, 전북까지도 연계된 만큼 무안군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원래 SOC 문제는 광역 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항만이랄지 또 공항이랄지 고속도로랄지 이런 부분은 여러 시군이 함께 이용을 해야 되는 SOC이기 때문에 현재 전라남도는 무안군에 광주시와의 3자 회담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 다음 달 13일 무안군에서 김영록 지사와의 도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지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안군민을 소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김산 무안군수에게도 대화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투병장 이전에만 전남 도정이 온 힘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모든 도민의 도정 보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군공항 관련 어떤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다면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의대 유치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서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응급의학 전문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 17개 군단위 지자체들은 중증 응급 의료 취약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 인력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을 증원 규모를 정할 때 동시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 의대 신설 TO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학계, 주민 대표 등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30년 동안 우리 전남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남도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야 4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4당 공약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포함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또 지역 의대 신설과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과 함께 전남의대 설립 유치 범도민 추진위는 대국민 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등 의대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국비 삭감에 따른 우리 지역 예산 상황을 점검해보는 목포 MBC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전남의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영록 지사도 이 같은 어려움을 야당에 호소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내년도도 저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조 6천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2019년에 특히 어려움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세금 결손에 이어 각종 국비 지원도 삭감되는 상황. 예산이 줄면 지자체들은 어디서부터 아끼게 될까요? 모든 사업들은 필요해서 추진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 예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축 재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 사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사업들도 중단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 해마다 비만 오면 하천이 넘쳐 농경지는 물론 저지대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기 일쑤입니다. 밑에 낮은 데는 다 잠겨버려요. 낮은 데는 잠기고 높은 데만 안 잠기고. 인근 저수지로 향하는 소하천들을 정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 내년 여름까지 일대 소하천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개 하천 정비 현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천 내부에 시공된 옹벽 블럭은 끊겨 있고 하천벽 곳곳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현경지구 소하천 정비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 100억 원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공사 완료 시점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여름에도 비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내년까지라고 돼 있어요. 네, 내년까지. 내년까지 가능한가요? 못하죠. 돈이 없는지. 내년 예산도 반토막 나온다 이제. 내년도 교부세가 500억 원 이상 줄면서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무안군.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없다 보니 크고 작은 공사 계획을 늦추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내년도 국토 지역개발 분야 예산 509억 원을 삭감한 상황. 굴곡 위험도로나 지방도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시군들도 수백억 원씩의 교부세가 깎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같은 건설 분야 예산을 주로 손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이제 부도 나고 그러고 있죠. 회사 문 닫고. 관급 신규 공사는 얼어붙고 기존 공사마저 찔끔 예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남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건물에 설치된 전광판. 바로 옆 건물에도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학교 건물에 원래 전광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또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잘 안 봐요. 시계는 좀 유용해요. 이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남 지역 학교 200여 곳에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학교 여건 개선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또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남교육청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교원 단체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 조사 일단 방법 등을 해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하지만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물품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교육청은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관계된 사람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행정사무조사 대상 시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며 내용은 학교 전광판 설치와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입 과정 등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남도의회는 19년 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가정 등에서 빈대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할 경우 전문 방역업체의 진단을 권고하는 한편 스팀 청소기로 고열을 가하거나 직접 찾아서 퇴치하는 물리적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이번에 수집된 빈대 약충과 탈피각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추가 분석을 의뢰하고 빈대 종류와 살충제 감수성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목포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진보당 목포시 위원회는 목포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에 준하는 긴급 방제 작업을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된 만큼 어디로 전파됐는지 추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5월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요와 주제관 설치 등 박람회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디지털 전환과 다문화 사회,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에 대처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자리로 전남교육청은 세계 교육 리더들의 강연과 토론, 진로교육, 2030 작은학교 교실과 국제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